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티브 서비스엠 이모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물관에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강의 교수들마다 올리는데요. 저는 원래 무료 강의 올릴 게 없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스튜디오보다 오프라인 학원에서 한 분이라도 더 직접 실강을 들으시면 더 기억에 생생하게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고집해서 오프라인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오늘 실강을 안 들으시는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의 주제 지적편의 3문제에서 6문제까지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점수를 맞추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합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는요, 다음 달에는 등기편을 또 하나 시리즈로 하나 더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등기편이 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적부터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 본 거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는 않겠다. 그 슬픔에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이고, 그죠?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기쁨에 막 취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누가 얘기했죠. 행복은 망각에 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결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기억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금방 최근에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작년 11월부터 하셔서 한 몇 달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분이든 이미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기억력이 좋았다가 흐렸다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는 것은요, 여러분의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반복해야 되는가를 제가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오늘 최소 3문제입니다. 많게는 6문제 더 이상도 가능한데 지적의 절반을 제가 준비했어요. 절반. 그래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암기로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섞어서,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사부시험 준비할 때부터 1차 사부시험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객관식에 대해서 암기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택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점수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적편이 암기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암기 사항이 저는 많이 만들어 놨고요. 등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등기 쪽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제 경험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복습 자료에 네이버에 그 스티브 섭스라는 제 닉네임을 치시고 유튜브에 오셔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도 되고, 최근에 제가 지금 한 보름 정도도 채 안 됐는데요. 3월 3일 날 했으니까 보름 정도 됐네요. 네이버 밴드에 스티브 섭스라고 치시면 위 자료들로 접근하기에 더 쉽다고 하셔서, 제 강의 수강생 중에 유튜버가 계세요.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교수님 강의는 좋은데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만들려고 강추하셔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상, 자료 보시면 짧은 시간에 굉장한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번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온 애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지번은 땅지자, 번호번자, 땅에 붙인 번호인데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근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지금 제가 적은 이 문구들이요, 반복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감각으로 시험 문제는 빨리 정확히 풀기는 부족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산, 이게 빨리 보이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번과 부번, 대시 표시로 연결, 의라고 읽는다. 계속 나왔죠. 이런 식으로 맞게도 내고 틀리게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틀리게 내고요, 맞기도 내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 표를 가장 기본적인 지번에 대한 베이스로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요 기본 베이스도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번 체계는 요 표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산자가 없거나 산자가 있거나, 그리고 번호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요, 표의 위쪽, 왼쪽 이렇게 한 번씩 가시고, 그리고 그 번호 그 자체를 정보로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이 10번지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산자가 없잖아요. 토지대장 등록지다, 이 얘기부터 해야 지번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산자가 있으면요, 임야대장 등록지다, 이 얘기를 하셔야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일 때 왼쪽에 보면 번호 한 개니까 단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있어도 번호는 한 개니까. 근데 번호가 두 개 있으면 복식이라 하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겁니다. 복식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럼 본번과 부번,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어쨌든 번호 한 개면 단식, 두 개면 복식.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지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항상 세 가지예요. 위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그리고 그 번호 그 자체. 10번지라는 정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 17의 1번지예요. 그럼 산자 보고 산이니 임야니 이런 얘기 하시면요, 지적을 아직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산자를 가지고 우리 지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요, 임야대장 등록이라는 약속된 글자입니다. 임야대장 등록지. 자, 이제부터 지번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산자가 있니 없니 이거 보고 등록을 구별하시는 게 제일 출발이에요. 산자가 있으면 임야대장 등록, 산자가 없으면 토지대장 등록, 이 얘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번호 한 개, 두 개를 단식 복식하시고, 그리고 그 번호 그 자체를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와 지번의 변경은요, 다 실무라서 실무관청인 지적소관청이 주어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시군구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2012년에 세종시가 포함이 됩니다. 특별자치시장이요. 자, 그런데 둘 다 실무라서 지적소관청이 주은 건 맞는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지번의 변경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승인. 지번 부여는 승인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저하고 늘 시즌 중에 체크하고 있는 것, 우리 시험 범위 규정 안에서 지적편에서 승인은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 곳. 그 세 곳을 미리 알아두시면 대응이 쉽겠죠. 그 세 곳의 승인이, 첫째는 지번 변경, 두 번째는 축척 변경, 세 번째는 가시적 지적 공부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 형태의 장부를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승인이 나오는 곳도 세 가지밖에 없지만 하필이면 그 승인이 누구의 승인이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뿐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규정 안에는요. 자, 2017년도 개정 전에는요, 장관의 승인이 있었고 지적소관청의 승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삭제되면서 2017년도 정확히 10월 24일자부터는요, 승인이 우리 시험 범위 규정 안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지번 변경에서 승인 얘기하고 앞에 장관의 승인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번의 변경은 그게 포인트라면 사실 지번의 부여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자, 이 지번의 부여는 시군구가 하되 시군구가 합니다. 요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은 정의할 때만 얘기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시군구를 하시는 게 공부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번 부여는 실무관청인 시군구,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시군구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작은 동리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요, 이 동리를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특하니까. 다시,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하죠. 시도는 시도 단위로 하죠. 그런데 시군구가 동리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쓰는 겁니다. 이 주어를 지번부의 주어를 장관으로 틀리게 낸 적도 있고요. 이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물론 맞게 낸 적도 많고.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로 보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게 이제 조문의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학자들은 이제 북서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만 우리 시험이 법령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표현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데 모든 교과서에 싣고 있으니까 제가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이요, 그 기본서의 북서 기본법이라는 걸 타이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북서 기본 하다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거꾸로 나왔죠. 남동에서 북서로 나오니까 뭐가 보일까요? 북서라는 단어가 반갑게 느껴지는 거죠. 자, 하나를 해도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북서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북서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이제 일어날 기자에다가 번호번자에서 북쪽 서쪽에서 지번을 붙이기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한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북서 기본법의 뜻, 북서에서 남동으로, 요거를 조문에 있는 표현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거 숙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요거까지 우리 조문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 강의면은 이 차례대로를 제가 강조드릴 겁니다. 이게 지번부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수식어 정도로만 지부하고 잘 개념을 모르죠. 독학하시는 분들 교과서 10번 읽어도 이 차례들의 뜻을 모르죠. 차례도. 근데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리지만 지금 오늘 같은 일일 특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설명이 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시험에도 지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안 나온 해가 오히려 이상하다니까요. 자,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토지동이든 등록 전환이라는 토지동, 지번 부여는 동일하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자, 원칙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번 부여 지역인데, 자, 여기에 지금 제가 테두리한 부분이 신규 등록지 또는 등록 전환지라 하면 지번을 몇 번을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3의 1 이런 복식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차성을 살린다. 차례대로가 이런 뜻이에요. 뚝 떨어진 지번 쓰는 게 아니라 지번이 연결돼야 된다. 이게 차례대로고 순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의 1 인접지 본번을 활용해서 복식 부번을 쓰는 게 제일 보기 좋다. 그런데 이 경우에요.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에 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금 여러 필지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칙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보기 좋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지번이니까 101번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훨씬 보기 좋더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데 100에서 발생시킨 100의 1 어색하죠. 그래서 101번 쓰는 게 훨씬 좋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 써야 되는 상황이면 원칙을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의 1, 3의 2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3의 200 이런 식으로 부여될 텐데 복식을 200개나 쓰는 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왕 여러 개 쓸 것 같으면 여기에 순차성은 좀 끊어지더라도 최종 본번에 이어서 101번부터 102번 해가지고 200필지에 제가 샘플을 했기 때문에 상배번지까지 부여하는 게 훨씬 보기 좋던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억지로 조문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요,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아요. 마지막 지번에는 100번 다음에 101번이 자연스럽지. 떨어져 있어도 파생되는 복식보다 독립한 101번이 자연스럽지. 여러 개 쓸 것 같으면 단식, 번호 한 개 있는 거 여러 개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지라고 판단이 되면 좋죠. 그래서 요거를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해서 최멀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멀려 하듯이 그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박문각 클래스, 우리 박문각에 짤막한 강의로
중요한 포인트 집어드리는 그 특강이 있는데요. 짤막한 몇 분짜리 특강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올려놔서 설명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방문각 클래스 이렇게 해서 공시법 찾아오면 제 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를 해서도 될 겁니다.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나오면요. 신규 등록이 나오든 등록 전환이 나오든 특별한 얘기 안 하면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 쓰는 거예요. 3번지 옆에 3의 1, 2번지 옆이면 2의 1. 이게 제일 자연스럽죠. 근데 세 가지는 이게 더 보기 좋아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개를 써야 되는 여러 필지라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쓰는 게 훨씬 보기 좋다. 이거를 최멀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에 대해서는 나올 게 없어요. 왜? 조문이 이게 다거든요. 조문 이게 다예요. 이 조문 이게 다인데 이거를 30년간 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낼까요? 냈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하고 중간중간에 용어 살짝 바꾸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 분할인데요. 이제 공부를 몇 달 하신 분은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 쳐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분할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통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번에 있어서 틀리시는 분들 분할의 지번 부여 때문에 틀리셔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분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절대로 안 틀릴 건데 단순 암기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실수를 하시거든요. 자, 분할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할해내요. 그럼 분할한 토지에 몇 번지 쓸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보기 좋을까요? 이럴 때 복식이 제일 보기 좋은 거잖아요. 10번지에서 하나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분할된다면요. 10번지에 1을 썼으니 10에 2를 쓰면 되겠죠? 이 방식이에요. 계속 이어서 후순위 부분을 복식으로 만들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10에 3, 10에 4 계속 이렇게. 10번 다음에 11번이 나올 일은 없어요. 11번지는 다른 필지니까. 10번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로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를 위해서 복식이 필요한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할을 아무리 한들 이 분할 전 지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마술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리십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번에 대해서 조문만 열심히 보고 가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시요. 분할 아무리 해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실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10의 3번지를 분할했대요. 그러면 금방 했잖아요. 뭐는 없어지면 안 돼요. 10의 3번지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술이죠. 보세요. 분할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마술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마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번 부여라는 행정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없어집니까? 일부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보다 분할 전 지번보다 빠른 집은 안 생기죠. 후순위 복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할 전 지번이 분할 후에 존속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 분할 전 지번보다 빠른 지번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에 있어서는요. 분할 전 지번이 최선순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선순위 지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서기번 그랬죠. 분할에서 이 분할 전 지번이 제일 빠르니까 북쪽, 서쪽에 배치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10의 5까지 썼다고 힌트를 줬잖아요. 그럼 10의 1부터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까지 쓴 지역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거는요. 후순위 복식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부분을 달아서. 그래서 10의 5까지 썼으니까 10의 6부터 쓸 수 있겠네요. 필요한 만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10의 3번지를 세 필지로 분할했고 10의 5까지 썼다는 힌트를 주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 그리고 실전에도 우리 실전에도 숫자는 동일하지 않지만 이런 유사한 문제를 사례로 냈는데요. 이 정답자보다 훨씬 더 많이 체크하신 분들 오답자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10의 6부터 시작합니다. 10의 6 최종 부분 다음 부분 10의 6 10의 7 10의 8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았다. 다 오답이죠. 자, 이런 분들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분할을 아무리 한들 분할 전 지번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부터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부분, 다음 부분, 후순위 부분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답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건 그냥 대충 진도만 나가기 급급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시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분할 아무리 한들 이 분할된 집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빠른 집은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고 후순위 복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해도 즉 번번으로 돼 있는 단식 생긴다 그래도 그런 게 어떻게 생깁니까? 10번지가 부번 복식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11번지, 15번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출제되는 포인트들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분할 아무리 해도 분할된 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이 분할된 집원보다 빠른 집은 안 생기는 거 알고 있니? 분할은 아무리 해도 단식 생긴다는 얘기하면 틀리는 거 알고 있니? 이런 거 물었죠. 여태까지 30년간 물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쉽죠. 이거는 분할된 집원이 여기 와야 되고 달리 얘기가 없으면 부분 붙여 나가면 됩니다. 10의 1, 10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분할과 합병은 건물이 있을 때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이. 왜 예외가 되느냐면 건물이 있는 필지와 건물이 없는 필지로 지금 분할이 되는 건데 자, 이건요.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는 어느 게 더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건물이 있는 쪽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 이 건물이 포함된 분할지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이게 우선권을.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근데 지번에 있어서 우선권 주는 게 뭘까요? 지번에 있어서 우선권은요. 선순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분할에서 최선순위는 뭐죠? 이거잖아요. 분할 전 지번보다 빠른 거 안 생긴다 그랬죠. 후순위가 계속 만들어질 뿐이에요. 복식으로. 그러니까 이 분할 전 지번이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북서 기번을 깨고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행정이 돼버렸죠.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100년 넘게 이 예외 행정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여기서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제 강의에서는 계속 제가 눈이 강조드려요. 난이도 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는 계셔야 된다. 자, 지번은 아까 자세한 설명 안 드렸지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게요. 지번은 차례대로고 차례대로 부여해야 돼요. 끊어지지 않게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지 옆에 3번지, 3번지 옆에 4번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10번지가 왔다면 차례대로 부여돼야 되죠. 차례대로 부여돼야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분할이 되니까 여기에 10의 1 차례대로 그 다음에 또 차례대로 10의 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된 지번을 부여받으면서 북서 기번을 깨버려서 건물이 있다고 분할된 지번 최선순위가 이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가 되었죠. 근데 이 예외 지에서 예외 필지에서 순차성을 따져버리면 그 예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예외가 돼버려요. 아닙니다. 여기만 예외예요. 여기만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만 예외야. 그럼 나머지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북서 기번이라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쪽부터 10의 1, 10의 2가 되는데 요 사례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출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적 시험은요. 지적편의 시험은 출제 경향을 난이도 중하로 맞추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일관된 출제 경향이에요. 지적편을 어렵게 낸 적이 한번 있긴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매출이 꿀벌 사육장 지목이 뭐냐 해가지고 이거 아주 지엽적인 축산법 시행령이 있는 거 가지고 내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지적하기도 힘든데 축산법 시행령이 있는 거를 덜먹이면서 이거를 목장유예를 한다 이런 거를 15회 때 내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요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고 쉬운 것들 조문 정리했는가를 따질 수 있는 변별력 있는 걸로 내고요. 지금 현재까지 거의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일관된 경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미 그 어려움을 아시다시피 등기표는요.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미루다가 결국 과락의 낭패를 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실을 아셔야 돼요. 등기 극복 못하면요. 다 과락 맞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등기 12문제라고 포기하다가
결국 2차 과목 공법이나 등기 이 때문에 과락이 걸려서 낙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이해하고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가는요, 이건 감당을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1년에 자격증 취득해야 하는 시험에서 무슨 그런 학문적인 접근을 합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요령껏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릴 거거든요. 어쨌든 지적에서는 간명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다져가야 됩니다. 등기도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등기는 계속 이론적인 난이도를 상중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극명하게.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쉬운 문제를 내려고 해도 오히려 힘들어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힘든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이 교수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 그 힘들다는 학계론, 공법도 민법도 이해가 되는데 등기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7월 이후부터는요, 그냥 거의 폭주하다시피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오십니다. 문의가 폭주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미리 깨달으셔야죠. 미리. 등기는 원래 어렵고 점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있을 등기편 촬영해서 그거를 정말 몇 개라도 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가 됐다면 나머지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북석이번이다. 자, 요걸 일단 대비는 해두시고요. 시험에 문제와 사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위에 있는 문구. 제가 위에 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까 볼까요? 자, 분할 후 한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써야죠.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는요, 분할 전 지번 본번에서 파생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필요한 만큼. 그거 분할 전 지번,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요 부자 두 군데를 본자로, 본번으로 이렇게 틀리게 내도 캐치하실 수 있도록 자꾸 숙지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법령 테스트라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크한 이 키워드들이 빨리 보이도록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그다음에 예배는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북석 이번이 깨지니까 예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자꾸 익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냈고요, 조문으로 냈고 사례로는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로 만약에 낸다면 정답률이 아주 대폭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10, 10의 1, 10의 2 이렇게 하실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 상이라니까요. 왜 안 냈느냐? 출제자가 알고도 안 냈어요. 지적은 중하로 맞추게 지금 경향이 거의 관행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틀을 맞추는 거예요. 괜히 출제자가 난이도 어렵게 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러면요, 이의 신청 많이 들어가면 출제자들도 좋은 평가 못 받기 때문에 출제위원회에서 명단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내려고 계속 경향을 이어갑니다. 출제위원들도. 자, 요 밑에 거 볼까요? 건물이 있는 분할지에 이 10번지를 부여하는 게 북석이번 깨버렸죠.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지 지번 줘버렸어요, 선순위를. 그럼 나머지는요, 북석이번 살아있어야 돼요. 서쪽부터 10의 1, 10의 2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일단 합병으로 화면은 돌렸는데요. 자, 분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분할해도 분할전 지번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분할전 지번보다 빠른 지번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전 지번이 최선순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할에서는 절대로 본번을 만들어 쓴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수의 복식 자꾸 만들어 쓰는 거죠. 부번을 달아서. 그래서 원칙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문구를 위해 보여드렸죠.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구가 빨리 들어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분할 그러면요, 분할 전 지번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예배 그러면요, 무슨 문구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 이게 예배잖아요.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 전 지번 최순위를 부여하니까 북석 기번 깼잖아요. 그래서 예배죠. 다시 한 번 더요. 분할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 잡아서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분할하는 순간 분할 전 지번,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원칙이고, 예외하는 순간 건물을 돌리셔야죠.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분할 전 지번,
건축물이 취한 필지에 분할된 지번.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하고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험 친다면 맞추시겠죠. 그런데 우리 또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까지도 안 가나요? 한 2, 3일 가면 가물. 그 정상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때 또 반복하고 그게 수험 과정이다. 저도 사후시험 하고 이 중개사 강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수험가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시험 공부라는 거는, 특히 시험에 대비한 공부라는 거는요, 꾸준한 반복입니다. 꾸준한 반복. 그러니까 기분의 업, 다운에 따라 좌우되면은요, 그 시험은 좋은 결과로 못 이어집니다. 항상 차분하게 유지하면서요, 외울 게 외워주고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아직도 1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1차 위주로 하시면요. 지금은 실업난이 심각하고, 지금 뭐,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청년 실업 심각하고요. 청년 아니라도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무너지기 때문에 실업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시험을 1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차 패스한 자들이 2차를 치잖아요. 이거 알고는 계셔야 돼요. 1차를 어렵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1차는 적당히 낼 겁니다. 아니면 쉽게 내거나. 왜? 진입장벽이 낮춰져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그 실업의 구직에 이게 하나의 출구가 되니까, 탈출구가 되니까 진입장벽이 낮춰져야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부합해요. 그런데 자격증을 지금 많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중개사가 50만 명 넘었어요. 50만 명이 이제 간 넘었어요. 그중에 40%가 개업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줄 수는 없어요. 현재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시험에서 과락자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를 미리 드러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차는 가능하면 평이하고 쉽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분들이 중개사 공부하겠다고 뛰어들게, 그래야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돼요. 실업난에. 하지만 자격증을 다 줄 수 없다고. 현재 이미 포화라고. 이미 장농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럼 자격증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과락자 만들어야지. 그 과락을 담당하는 과목이 첫째가 공법, 두 번째가 등기법.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는 안 하지만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법 과락자가 제일 많고 등기 때문에 공시법 과락자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못지않게 많아요. 공법 과락자는 줄어들고 있고, 등기 때문에, 등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등기 때문에 과락 맞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통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과락 담당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많이고, 등기편으로 가서 그 과락자 한 분이라도 제가 구제하려고 다음 달 4월 달에 제가 또 특강 이거 할 겁니다. 어차피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어차피 한 분이라도 더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도 오히려 그게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합병 보겠습니다. 합병. 요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합병 그러면요, 필지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될까에 대해서 잠깐 요거, 여러분이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지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전국에도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데 안 들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3필지가 있는데 2필지가 되었다. 이건 합병인가요? 아닌가요? 자, 일반인들, 우리 중개사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에게도 이렇게 여쭤보면요, 3필지가 2필지로 줄어들었잖아. 합병 아니면 도대체 뭐로 설명할래? 합병이야, 이건. 확실해. 나 손가락을 걸 수도 있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 왜 손가락을 왜 걸입니까, 이걸. 근데 그만큼 확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리면요, 그분의 확신이 처참히 깨질 겁니다. 보십시오. 합병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합병 뜻도 모르시는 분이 합병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10과 11번지 합병하면 10번지가 되고 12번지 됩니다. 자, 이제 다 보셨어요. 12번지 합병이 안 일어났어요. 위에 두 필지 합병이 일어났죠. 합병이 일어난 것과 합병이 안 일어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전체를 합병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합병이 안 일어난 거는 빼야 되기 때문에요. 합병이 일어난 곳만 보다 보면 언제나 1필지로 귀결이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법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편에서 이미 합병을요, 여러 필지가 1필지로 합하여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1필지를 명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학문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합병이 뭐냐 그러면요, 필지 줄어드는 거 두루뭉술 합병이 있을 뿐이지 그걸 전부를 합병이라 하면은 정의로는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 해야 된다고요? 1필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합병은 1필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분할은요, 이 그림 반대로 보시면 돼요. 분할도 필지수 늘어난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하면은 정의로는 틀려요.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1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되는 곳에만 분할이 있고 나머지 분할 없잖아요. 분할 없는 것까지 분할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왜 얘기했느냐 그러면 보세요. 합병은 필지수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1필지로 되는 거니까 합병 대상 토지 여러 개의 지번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한 개를. 자, 이제 지번을 우리 지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합병으로 한 필지 되니까 지번은 합병 대상 여러 필지의 여러 개의 지번 중에서 한 개 골라 쓰기입니다. 한 개 골라 쓰려고 딱 특정해 줘야 된다고요. 합병이 한 필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병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1필지로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번을 하나 골라 쓰기다. 한 개 선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개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번 중 선순위를 쓰겠다. 자, 요 예에서 기억하세요. 지금 본번과 부번, 복식 지번이 있고요. 본번과 또 본번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합병했습니다. 몇 필지 된다고요? 한 필지. 그러니까 지번 한 개 고르기예요. 근데 조문이 이런 얘기했죠. 본번 중 선순위를 써라. 자, 이거는 본번과 부번이고 본번이고 본번이니까 본번 중 선순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기준. 본번 단식과 선순위 중에 어느 게 가장 우선 고려되는 기준인가요? 지번을 선택하는 기준. 본번이 우선이죠. 본번 다른 말로 하면 단식이요. 번호 한 개 있는 게 본번으로 된 지번, 번호 한 개 있는 거 단식 지번이죠. 자, 우리 지적행정에서 지번을 골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 간단한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순위라도 이게 여기서는요 10의 1 이거 10번 시리즈니까 이게 제일 선순위예요. 선, 그 다음 근데 아무리 선순위라도 복잡한 거 싫어 이거를 이해하셔야죠. 지적을 공부하셨으면 본번 중 선순위 이건 모르시면요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번을 어떤 지번을 더 선호하는지를 모르는데 지번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자, 다시요. 본번 중 선순위 이 말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는 번호 한 개 있는 거 단식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합병이 한 필지 되는 거니까 본번으로 된 단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된다면 선순위는 그 다음 고려할 게 그래서 결국은 11번지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죠. 저는 지금 탈락이라 했습니다만 지적행정에서는요 번호를 안 쓴다 해서 결번 처리한다 그래요. 결번 처리.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세요. 결번된 지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해서 영구 보존하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 결번대장 요것만 해도 3번 출제했어요. 맞게 2번 냈고요. 틀리게 결번해놓고 지번대장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틀리게 1번 해서 총 3번 냈죠. 자, 이제 건물 나왔어요. 그럼 아까 분할에서도 건물이 있는 토지에 우선권 주는 바람에 예외가 돼버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합병 대상 토지 중에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여기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바람에 예외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선권에 있는 지번입니다. 물론 합병 토지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남의 땅 붙이지 못하니까 합병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선권 가지고 있는 이 12번지를요, 우선권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우선권 행사하면 그걸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럼 예외가 됐죠. 우선권을 행사하는 의미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 그 지번을 써주게 돼 있고, 그러면 예외가 됐죠. 원래는 11번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선권 행사 안 할 수도 있죠. 우선권 행사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어차피 이건 내 땅이니까 몇 번을 쓰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본번 중 선순위 11번지로 가요. 그럼 이거는 예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예외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써주게 돼 있고, 그렇게 하면 예외가 되더라.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이게 실제로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요. 우리가 법령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대로 나오는데 이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오시도록 연습을 하라고 제가 키워드만 딴 거예요. 그 조문을 쭉 읽으면서 줄 것이면요, 그분은 맞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줄을 다 긋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눈에 줄이 가야죠.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는 그 지번, 이렇게 빨리 보이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요 개발지 요거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1교시는 그 정도까지 하죠. 자, 토지동,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분보유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동의어를 확정,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경의 측량 방법의 경위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그리고 이게 개발지니까 토지대양 등록 베이스라서 지적도인데 그 지적도의 축척이 우리 지적상 최대 축척 500분의 1의 축척이 대부분이더라 해서 그 어느 교재에도 이걸 동의어로 정리하는 교재는 없습니다만 저는 기출문제를 늘 분석하기 때문에 이 동의어를 정리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확정, 개발, 경의, 좌표 500분의 1. 근데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지적 측량이 종류 13가지 중에 한 개인데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한 요것만으로도 이미 한 문제예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의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지적, 확정, 측량.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자, 뜻은 이겁니다. 개발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이런 의미로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개발지에서 하는 측량이라 그러면요, 그 명칭의 어떤 차이와 상관없이 확정 측량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자, 그리고 이제 원칙 예외 규정을 보니까 아주 현란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 하려고 제 요약집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지, 우리 시험에는 비중이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온 적 없다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지적도 중하에 맞추지만 난이도 상위 문제를 얼마든지 고려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이게 한 문제씩, 두 문제씩.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낼 때를 대비해서 제가 그려두고 분석해 둔 거죠. 분석하다 보니 이렇게 현란하게 들어갔어요. 우리 중개사 교재 중에 이런 그림까지 있는 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적학교 가서 다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제도과에 다 문의도 하고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분석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일단 동의어 정리할 것. 시험에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자꾸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요거 하시고, 그리고 이 규정이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조문을 쓰는데 다른 사안일 때는 준용이라 합니다. 이게 입법 기술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동일 사안에서면은 준용이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적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요 조문과 지금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보유 방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안에 똑같이 이 규정을 쓸 때 준용한다고 쓰는데 그게 지번 변경의 번, 행정유예 개편의 개, 축척 변경의 축, 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축 이렇게 키워드 따서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 아까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언급됐잖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준공
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준공은 완공입니다. 공사 끝난 거예요. 완공. 그러니까 개발되고 나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래 이 얘기인데 조문에 보니까 그 개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도를 들고 지번 미리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해 와도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게 아니죠. 동일한 사안의 시점만 다르잖아. 준공 후에가 원칙인데 준공 전에 미리 신청이 들어와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니까 이건 준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적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똑같은 조문 쓰는 점에서는 네 개가 똑같아서 번개, 축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만 소개할게요. 이게 요 정도는 느끼고 가세요. 지금 여기 굵은 테두리 선이 뭐냐 하면 개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제가 샘플로 9필지 그렸잖아요. 그럼 지번이 9개가 있는데 개발 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의 준공 후에 필지 수가 4필지 됐죠. 지금 이거 4개 됐잖아요. 9필지가 4필지가 됐어요. 그럼 지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랐어야죠. 몇 개를? 여러 개를요. 줄어들었죠. 이제 우리 법의 태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개발 후 필지수가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어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필지수가 늘어나는 게 예외라서 예외적인 모습이라서 드문 일이라서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보시면 필지수가 줄어드는데 한 필지로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어느 일대를 개발했는데 통으로 그냥 한 필지로 만드는 거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지도 필지수가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줄어드니까 골랐어야 되죠. 몇 개를요? 여러 개를. 이건 한 필지 되는 일은 없다니까. 자, 그러면 합병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합병도 필지수가 줄어들죠. 몇 개로? 한 개로. 개발은요. 필지수가 줄어들죠. 몇 개로? 여러 개로.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룰은 똑같아. 본번 중 선순위 적용해서 쓰는데 합병은 한 개 고르기. 개발지는 여러 개 고르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지문으로 슬쩍 나온 게 이 방법 룰 자체 디테일이 나온 게 아니라 본번을 쓴다 이게 한번 슬쩍 나온 적이 있죠.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야 그게. 본번 쓰는 거 맞죠. 여기서 본번 중에서 골라 쓰는데 골라 쓰니까 본번 중 선순위잖아요. 본번 쓰는 것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 그 학원에 지금 오신 분은 프린터 가지고 계신데 흑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장이니까 이게 좀 작게 줄여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에 오시면 또 유튜브로 오시면 그 원본 파일이 제가 다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약집 파일 전체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파일은 풀 컬러입니다. 풀 컬러. 보시기도 좋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냥 여러분 폰에 넣고 제가 그걸 올린 이유가요. 폰에 넣고 수시로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적극 이용하십시오. 자, 문제 풀어보죠. 틀린 것.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것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틀린 것 그러면 X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X하고. 만약에 우리 시험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반드시 O를 하고 푸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는 한번 딱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요. 틀린 거를 골라라. 이쪽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는요. 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난이도 높으냐? 이쪽이 난이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 4개를 걸러내야 정답을 가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요. 틀린 거 1개만 있어도 정답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익숙해지시냐 하면요. 이거는 시험을 안 쳐보신 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시는데요. 많이 쳐보신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틀린 거를 골라라 해서 틀린 거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이 문제 나와서 옳은 거 찾기잖아요. 그런데 1번이 틀렸다 그러면요. 습관적으로 정답 체크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중개사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통계를 제가 보면 지금 몇 년 전 통계라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문제로 낙방하시는 분은요. 몇 년 전에 평균 8,000명이었어요. 한 문제로 떨어진 분이 평균 8,000명. 지금은 응시자가 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한 문제로 낙방하시는 분.
이거요. 알 수 있었고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실수해가지고 틀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X를 묻는지 O를 묻는지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평소에 늘 안 되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나 긴장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더 긴장하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경직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지가 어떤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이거 신청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정답 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를 늘 보는데요. 낙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시험지는요, 40문제를 예를 들면 한 20번 정도까지 정말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막 줄이 막 2중, 3중 다 그어. 저도 놀랐습니다. 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온갖 낙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막 치열한. 20번 지나가면요, 어떤 현상? 깨끗해져 버려요, 갑자기. 시간 한 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열심히 나중에 찍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나옵니다. 공기가 참 맑아, 상쾌해. 착각입니다, 착각.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요, 생고생만 하고 오신 겁니다.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그래서 줄이 쭉 이중선도 많이 그어져 있으면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낙서되어 있고 막 이러시는 분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색깔 입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시험 준비. 연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 지금. 시험 치러 와놓고 여러분의 준비를 쏟아내고 와야 되는데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구 이거 뭡니까 이게.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이제 3월부터 우리 모의고사 치잖아요. 방문과 치시면서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덤성덤성 줄을 그으셔야 돼요. 요게 맞게 나왔네. 여기 틀렸네. 요거 맞게 돼 있네. 이런 표식이 되어야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깔 입혔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요거 O를 골라라, X를 골라라, 이걸 체크하시면서 이거 X가 나와도 O 골라라는 거지 덜컥 정답하지 마시고 X 몇 개 나오던 때까지 다 참으시고 O 나오면 정답.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실수 많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십니다. 이것부터. 자, 그다음에 1번 질문은요. 일단 눈이 확 돌아야 돼요. 쥐본 변경 얘기구나. 그럼 뭐 얘기할지 아셔야 됩니다. 승인 얘기하겠지. 그리고 우리 시험 법령 규정 안에는 승인이 3군데밖에 안 나오고 그 3군데조차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밖에 없고 지번 변경은 실무니까 실무 주체 나오겠지. 이렇게 체크하고 푸시면 되고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 높이지 않아서 안 나왔지만 하나 더 보시라고 일부러 여기 색깔 입혔어요. 요거 난이도 상인데 아직은 정답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보고는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번 변경 사업을 할 때 지번부의 지역 동리에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의 순차성이 깨졌을 때도 한다는 것.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이걸 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신규 등록 나왔네요. 그럼 밑줄 그으셔야죠. 힌트 주는 건데. 자,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 돼 있는데요. 30년이 넘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요. 지적에서 원칙으로 한다라고 낸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23회밖에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요. 원칙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 생략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칙을 여러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시험에 원칙이라고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냥 얘기하면 그게 원칙이에요.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외는요. 예외를 특정할 때만 언급해 주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예외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외예요. 이 얘기 안 해도 돼. 친절하게 적어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원칙이었어요? 아까 신규 등록이든 등록전환이든 인접지 활용해서 부번 쓰는 거였죠.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여러분이 줄 그으셔야 되는 것은요. 굳이 2군데밖에 없고 여기까지 하면 3군데.
줄 다 그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느끼셔야죠. 만약에 이걸 보세요. 내가 이 지문을 분석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줄을 다 긋는다고 해보세요. 왜 긋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니까. 이런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모의고사 푸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무엇이 나오는지를 대응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은요. 분할 일단 죽으셔야 되겠죠. 분할 그러면 아까 키워드 제가 따드렸는데 떠오르십니까?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번에서. 분할전 지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할전 지번. 줄 그으셔야죠. 딴 데 그으면 안 되죠. 그 다음 나머지는요. 떨어지는 나머지 토지에 분할되는 토지에 최종 부번 다음 부분을 만들어서 파생시켜 나가는 거죠.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래야 되는데 틀린 게 보이시나요? 이게 본본으로 했잖아요. 본본. 이거를 지금 조문 똑같이 그대로 냈는데 부번 두 군데를 본본으로 바꿨을 때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해하신 분들, 연습을 하신 분들은 보이지만 안 그런 분들은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부번이 돼야 되고 본번이 틀렸다는 게 안 보이는 분들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록 전환이 일단 힌트 준 거고요. 여러 필지라고 최멀여의 여 예외라고 힌트 다 줬죠. 힌트 다 줬어요. 이거 등록 전환 사안이고 여러 필지라는 예외라고 하나 딱 집어줬어요. 그럼 뭐 얘기해야 됩니까?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딱 요거 하시면 되겠죠.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아까 사례에서 최종 본번이 100인 샘플을 공부하셨는데 최종 본번 100 다음 본번 100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합병인데요. 슬쩍 봐도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예외라는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예외냐? 이 문장을 보시라 그랬죠. 이 줄을 걷는 게 여러분 시험 준비예요.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줄을 그으셔야 시험에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어쩌라고요? 우선권 있으니까 우선권 행사하면은 그 지번을 써주게 되고 그러면 예외가 되죠. 본본중 선순위에서 깨져버리니까. 자, 늘 이렇게 줄을 긋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죠. 연습을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똑같은 이러한 내용들, 시험에 필요한 이 체크,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 암기상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반복하는 거를 횟수를 보니까요. 적어도 특강까지 하니까 적어도 100번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번이. 얼추 잡아도 100번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강의의 목표가 이겁니다. 7월쯤 되면 이제 이론 강의 끝나고 7월에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거든요. 7월쯤 되면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시험 치자 빨리.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왜? 시험에 나오는 거 계속 제가 반복해 드렸거든. 지겨워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복은요. 저는 늘 10번을 강조드려요. 10번. 저는 늘 말씀드린 또 사례. 천재 고승덕 씨가 서울법대 시절에 삼시,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하신 그 천재 고승덕 씨가 이 얘기했습니다. 합격기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니 이제 뜻을 알겠다. 뭔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두 번 반복도 안 해놓고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정상이죠. 그런 천재도 10번 반복하니까 보이고 문제가 풀리더라. 이제 이해가 되더라 하는데 우리가 뭐 한두 번 공부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합니다. 잊어먹었다 그러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그게 뭐 비정상입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나는 한 번 본 거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죠. 예, 그 손 드시면 그분 천재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부러워요 그냥. 그런데 그게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닐 거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니까 마상 입지 마시라. 당연한 거다. 제가 이걸 왜 또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반복이 될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2번, 3번 반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법시험에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대비해서요, 문제집 한 권을 35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요, 저는 스스로 계속 다졌습니다. 이거 계속 봐야 돼. 정말 엄청난 인내가 요구됐습니다. 인내. 한 권을 계속 보는 거. 막 다른 거 보고 싶습니다. 다 대충 알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은요, 막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도 서점에 가서 어쩌다가 다른 교재 보는 거는 예외적인 거고요. 봤던 거 계속 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 대충만 봐도 어떤 취지로 문제를 내는가가 다 읽혀져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틀린지가 다 보여집니다. 35회 정도 해보신 분 없을걸요, 아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구나. 인내, 이 인내 아닙니다. 달라는 인내, 이게 안 되고, 인내. 제가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한 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2분까지 있으니까 풀어야 돼. 자, 지번의 구성과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 X하고 푸셔야 됩니다. 지금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 임야대 장면, 임야도, 숫자 배산, 이런 데 줄이 가야 된다고요. 딱 그 세 군데 보고, 맞다 하시면 되고. 본본과 부본,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어이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3번 지문에 인접 토지의 본본에 부본 쓰는 거 어디서 나왔나요?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원칙. 축척 변경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축척 변경에 대한 축척 변경일 때 지분 부여 방법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이 순간에. 또 금시초문일이십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축척 변경.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분 변경도 나왔어요. 준공전 지분부의 신청도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규정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한다는 공부를 해놓고 이 지분 부여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신규 등록전화 분할 합병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하기는요, 똑같은 조문 쓴다라고 준용이라고 공부해놓고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축적 변경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될까요? 확정, 준용, 이거나 본본 중에서 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는 부번 얘기하고 있으니, 자, 다시요. 합병은 한 개 고르기, 개발지는 여러 개 고르기, 고르기니까 절대로 부번을 동원하지 않아요. 본본이 최우선이라니까요. 단식이 최우선. 그 다음에 4번 지문, 신규 등록이고요.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 힌트 다 줬죠. 전제를 깔아주고 힌트를 줬어요. 예외라고. 최멀려의 최종,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일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우리 공부했나요? 이제 나왔어요. 개. 번개 축전의 개. 그래서 확정, 준용 맞게 돼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